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마감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총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도 양시장은 모두 쉬어갑니다. 그 내에서는 이제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대형주 중심의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CPI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내일은 한국에서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립니다. 7월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8월에는 선제적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큰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전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S전선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1조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유럽 업체 한 곳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전선 외에도 변압기나 구리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시면요. 이 삼성 SDI에서 1조 원 잭팟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넥스트라에너지와 ESS 배터리 계약을 체결한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ESS 관련주들도 오늘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SK 이터닉스, YM탱, 한중 NCS 관련주들 급등세를 기록했지만 다만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장을 더불어서 이제 내일 그리고 남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과 전략 함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날씨는 좋은데요. 시장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습니다. 날씨도 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봐요. 비가 오면서도 아주 습한 날씨가 지속이 되다가 모처럼 만에 맑은 하늘. 근데 완전히 폭염이란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도 좀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더위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시장도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 또 외국인들도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계속 매수 기조를 유지해 주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 오늘 하루 종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네. 순매도 순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모습. 내일 6월물이 만기 끝나고 9월물이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첫 옵션 만기일이 이제 내일입니다. 네. 오늘 뭔가 몸을 좀 푸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좀 변동성을 보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바로 파월 의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인데 아무래도 이 두 인물이 나온 거는 금리 인하 얘기겠죠? 네, 금리 인하라는 것도 있고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또 최근에 한 발언들이 공교롭게 이제 파월 의장도 그렇고 한은 총재도 그렇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러한 네. 모습으로서 좀 쉽게 두 분들의 어떠한 캐릭터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지만 파월 의장은 사실은 정통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 대학도 정치학을 전공했고 또 대학 박사학위도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별명이 뭡니까? 오락가락한다.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고 올빼미파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금융인이면서 정치인의 그런 흐름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한은 총재는 제가 직접 그분한테 수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간접적으로 제 아는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천재였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때도.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3살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버드대에서 바로 이분을 지도했던 분이 2000년 초에 재무장관, 요즘도 아주 활발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로렌스 서머스라는 그분이 이제 이분의 지도 교수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 분은 정통 경제학자고 네. 한 분은 어떤 금융 정치인의 냄새가 나는 그런 어떠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 이 두 명의 발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파월부터 살펴볼까요?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청문회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만은 나와서 바로 이제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죠. 2년간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고용 시장의 냉각 이 좀 진전이 되고 있다. 좋게 얘기하면 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인플레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고용 시장이 아주 뜨거웠는데 그것이 이제 식으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한은 총재는 임시국회에서 어저께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각 그 부처별로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전반적인 물가는 둔화가 되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추세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어떤 폭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연준의 정책은 물가 둔화에서 이제는 고용 냉각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사를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물가가 어느 정도 디스인플레이션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네.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완화적인 발언으로 갈 것이냐.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어떤 이면의 얘기들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네, 파월 의장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연준 회의 끝나고 나면은 기자회견하면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아주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는데 이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너무 나이스해서 이면의 얘기를 좀 찾기가 힘들다. 네. 이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또 하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인하의 시기를 파월 의장이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뭐 지금 얘기 못한다 하는 식으로다가 아주 딱 선을 그어버렸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은 전체적인 스탠스를 봤을 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도 2%대에서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통화 정책의 어떤 기조가 전체적으로 변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저께 우리 국고채 3년물이라든가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결국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중심이 되면서 달러화는 여전히 105에서 내려올 듯 하면서도 안 내려오고 그리고 또 국채 수익률도 4.3%대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반면에 이제 내일 금통위가 열리죠. 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금리 동결이 12회 연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어떤 우리 통화위원들이라든가 또는 하는 총재도 끝나고 나서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잠깐 달러 인덱스 우리 시장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뭐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의 흐름인데 계속 우리 환율도 다행스럽게 1,400원은 넘어가지 않고 1,380원, 9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달러 인덱스의 최근 한 1년 가까이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은 바로 작년 10월 달에 이제 107일에 육박했던 이러한 모습들 이후에 순간 이때 이제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흔들렸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급락이 한번 연출이 됐고 이 연출이 되면서 이제 100도 위협하는 흐름들까지 갔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완만한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번 구간에서 의미 있는 것은요. 여기서 쉽게 106은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달러화의 어떠한 추가적인 어떤 강세 기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또 뭐 104 아래로다가 쉽게 내려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105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달 말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겠지만 또 다른 엔화라든가 또는 유로화도 조금은 이제 어떤 하락세가 진정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만 놓고 본다라면은 105를 중심으로 위아래 소폭으로 등락이 엇갈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용시장 둔화를 언급한 파월과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한 이창용 한은 총재까지 알아봤습니다.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9월 금리 인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8월에 선제적 인하할 거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능성은 계속 채권 시장이라든가 한은 총재 출입 기자단들 사이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어떤 단초가 우리는 내일 금통위 회의 끝나고 회의 결과라든가 하는 총재의 어떤 발언에서 뭔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상황들 그리고 위치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미국은 공교롭게 이제 내일 밤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CPI와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1, 2월 달에 의외의 어떤 서프라이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나왔지만은 그것이 네. 이제 3, 4월 이후부터 계속 안정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방향은 잡은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예상도 월가에서는 0.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갑자기 뭐 3.23, 45 나올 리는 없다. 네. 그것만 나오지 않는다면 뭐 CPI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문제는 이제 30일과 31일 사이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사실은 이때 비록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코멘트를 안 하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했지만 네. 만약에 9월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8월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7월 말에 어느 정도의 시사를 할 포인트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7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어라는 그 확률은
지금 뭐 10% 미만, 네. 뭐 7, 8% 정도의 확률이 되고 있고 9월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80%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전격적으로 7월 달에 미국에서 25bp라도 인하를 한다면 네. 우리도 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발언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8월 달에 진짜 예상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워낙 금리 차가 지금 2%포인트로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금리를 먼저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고 먼저 인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쉽게 금리 인하는 먼저 움직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6월 소비자 물가가 2.4%를 기록해 주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주었다라는 네. 거.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하는 본연의 의무인 물가 안정에 일정하게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워낙 고공행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소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인하 논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향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인하의 어떠한 흐름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만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중론화돼 있습니다만은 9월에 한 차례는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에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9월에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올해 뭐 한두 차례 하고 내년까지 뭐 8차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그때 가봐서의 얘기니까 현재 시점에서 고용이 금리 인하의 시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9월에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뭐 10월이나 11월 중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만약에 7월 달에도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뭐 8월 달에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도 보면은 인상이라든가 인하할 때 계절적으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8월 달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월에 금리 인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한 기대감도 뭐 조금은 우리가 확률은 낮을 수 있지만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문제는 우리 시장이 뭐 썸머랠리가 뭐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썸머랠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번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83,000원의 돌파 지지가 돼주는 흐름들이 연출이 돼준다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뭐 9만 원 돌파 시도라든가 안착 시도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2,850선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2,875포인트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쉬었다 가고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코스닥 쪽으로도 매기들이 이전되는 이러한 양상들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네. 그러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미리 좀 선반영이 돼주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지수의 어떤 추가적인 급상승보다는 지수의 휴지기를 비롯해서 그동안 또 올라오지 못했던 것들이라든가 조정받았던 것들의 어떤 순환 흐름들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은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라는 부분이 연동이 되는 것은 결국은 환율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1,350원 내외만 있어줘도 전격적으로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칫 환율이 뭐 1,400원을 넘어간다 어떤 네. 이런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결국 금리라는 부분이 너무 우리가 앞서서 반영이 돼가면서 올라왔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 한복판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8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섹터 내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전망도 좋게 나오는 이러한 섹터 종목들 중심으로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공략해 나간다면 뭐 8월 휴가 시즌 전까지는 좀 여러분들 편안하게 종목별 수익률 게임도 여전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전략도 잘 챙겨 가시고요. 그런데 금리 인하 기조가 결국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도 않나요? 지금 당장은 시장이 지금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침체가 된다면 시장이 극복하고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기 그렇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네. 이제 파월 의장도 고용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계속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고용의 열기가 이제 식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고용이라는 부분이 뭐 완만하게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처럼 고용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실업률이 급등을 한다든가 또 취업자 수가 급감을 한다든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바로 그거는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 이걸 지금 우려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 고용 지표가 이제 보통 월 초에들 많이 발표를 합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8월 달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바로 이 부분들 특히 이제 이번 7월 30일부터 31일까지의 FOMC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고용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고용 지표와 관련된 논란들이 있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선제적으로 또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1회가 아니라 점도표상으로는 지난번에 1회로 나왔지만 네. 최소한도 2회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말이죠. 만약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7월 달에도 하고 뭐 9월에도 하고 연말에도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예상대로 뭔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는 게 좋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발작 증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중국에서 터지고 우리나라로 오고 네. 그리고 뭐 며칠 있다가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전격적으로 새벽에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막 단행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거의 보름 가까이를 전 세계 시장이 그냥 폭락을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로 금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전격적으로 7월 말에 뭐 금리를 25bp나 뭐 50bp를 한다. 이거는 고용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인 노이즈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서머릴리 이미 진입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3,000p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잘 못 들었는데 어떤 3,000p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3,000p. 예. 3,000p는 뭐 지금 당장 가기보다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네. 요 과정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하고 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이전에 3,000p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들이 좀 제거가 돼야 되는데 네.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도 대선이 있을 때는 9월, 10월이 좀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넘겨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밀릴 때 잘 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750 이상에서 지지가 잘 돼준다라면은 3,000을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2,850 넘어갔다가 그냥 급락을 하면서 뭐 2,700도 깨는 어떤 조정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밀릴 때 어디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밀릴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파업도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이런 논란도 있지만은 지금 삼성전자의 캔들을 보시기 전에 요 흐름들을 한번 좀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요. 이 직전 저점의 4월 달의 추세인 이 83,000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이 빨간 다이아가 여전히 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시그널선도 이렇게 지난번 고점도 돌파했고 지금도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전혀 흔들림 없이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아와 시그널과의 이격이 벌어져 있죠.
바로 이 부분들이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벌어지면 조금 완만하게 움직였다가 되돌리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이 흐름들만 잘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가 83,000원이 안 깨지고 뭐 파업이다 또 뭐 여러 노이즈가 나와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시장은 최소한도 2,800 내지는 2,750 이상을 잘 유지하면서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라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너무 뭐 조금 뭐 1, 2%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전망 나와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일장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내일의 시장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네, 이번 주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한 순환매라고 그랬죠. 어저께, 그저께 이제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네.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이거 원전 진짜 가나보다 쫓아가면서 하신 분들은 다 물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되죠. 네. 그리고 조금 숨고르게 해주었던 전선 관련주들이라든가 변압기 관련 쪽들이 또 신고가를 내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오늘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토 정상회담에서 뭐 폴란드, 체코하고 정상회담하지 않겠냐라는 네. 기대감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도 또 맞습니다.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한 10개 정도 섹터를 제가 구분을 해서 수출 관련주, 업황 개선이라든가 저평가 해소라든가 정책 모멘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올라간 놈은 좀 일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정을 보였고 지지력이 확보가 돼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저점에서 또 분할 매수도 하는 오늘 대표적인 종목 중에 LS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LS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 LS도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면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쌍붕이의 개념처럼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넥라인에서 이렇게 13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더니 결국은 점점 매도의 어떤 강도가 약해지고 지지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가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오늘 그냥 단순히 이게 무슨 개별 종목입니까? 13% 이상 급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연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각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LS그룹은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네. 결국은 이런 LS그룹주들도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모습들 이후에 하방을 잡아주고 나니까 어떤 가격 메리시 다시 생긴다라는 거죠. 뭐 재료도 재료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뭐 중소형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상승 섹터, 성장 섹터 당연히 뭐 실적이 뒷받침돼 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또 우리가 먹힐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물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홀딩하거나 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시해드리는 이 대장주들 중심으로 공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장을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매직기법 강의 출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쏟아지는 장맛비 피해는 없으시고 잘 대응하고 계시겠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장중 실전 매매 방송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종목별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장중 실전 매매 방송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 한 주간을 우리가 전망하면서 어떠한 전략을 짜고 그리고 주간 단위로 베스트 3종목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도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는 바로 IT 쪽에서 한 종목 그리고 로봇 쪽에서 한 종목 또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대장 섹터였었던 원전주에서 한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아침부터 좋은 그런 결과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 어떻게 전망을 세워야 되고 또 다음 주에 베스트 3 종목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초록밴드에 입장을 하시면 방송 시작할 때 다 링크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맛있는 벌레를 신선한 벌레를 잘 잡아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일찍 일어나면 빨리 잡아먹히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해주신다면 이 어렵고 힘든 시장인 상황 속에서도 좋은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하면서 올라온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 뭐 정규 방송, 스페셜 방송, 온라인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공부하려는 종목의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근데요, 처음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삼성 전기라든가 이런 업종에서 대표주 또는 옐로우칩 이러한 종목들 가격에 대한 부담감, 가격에 대한 저항을 버리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6월 17일 날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6월 17일 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한 달도 채 안 돼서 영업일수로 뭐 여러분들 한 열흘 됐나요? 15.6%. 그리고 이 종목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 갑자기 뭐 급등을 하고 갑자기 급락합니까? 얌전하게 이 돌파할 수 있는 이 자리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6월 18일 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18만 1,000원 고점을 기록하고 1차 목표가 18만 원. 그냥 편하게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현대 기아차 그룹의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고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물론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이 정의선 회장이 제일 많긴 합니다마는 못지않게 바로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8월 8일 날 자율주행 로봇 택시 테슬라 그거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고 안정적인 2분기 이후부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2차 목표가는 제가 2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5%에서 여러분들 34% 편입된 가격 기준으로. 자, 이 종목의 그림을 지금부터 이제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항상 종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지지와 저항과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이 모습들 속에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급등을 보여주었다가 바로 작년 6월 달에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반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눌림목들이 연출된 자리들이 돌파가 돼주니까 급등을 했지만 여기가 만약에 지지가 됐었으면 이게 고점이 아니라 더 올라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처지고 내려오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간 거죠. 일종의 쌍봉의 패턴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의 자리가 저기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종목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하락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1차적인 여기에 저점들이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늘어집니다. 더 못 가죠? 예, 가는 의미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다시 일정한 횡보 거의 3, 4개월 동안 보여준 다음에 거래가 다시 조금씩 실리기 시작하면서 그 들어오는 게 기관과 외국인들. 다시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돼주는 추세가 반전이 되는 이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될 산은 있습니다. 캔들상으로는 돌파를 했죠. 바로 여기 직전에 이 고점대들 이게 17만 5천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17만 5천 원을 넘나들다가 돌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추세로는 어떻습니까? 아직 돌파를 못했죠?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의 이런 위치, 흐름들이 계속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니까 18만 원 갔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봉의 자리를 하면서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9만 5천 원부터 20만 원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캔들상으로는 21만 원을 갔지만 그래서 이번에 힘있게 가려면 올라오고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21만 원을 향해서 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1만 원을 쉽게 시간 안 걸리고 가준다면 이 종목은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이쪽에 있었던 자리들 여기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쪽 자리들이 바로 여기 이 가격 25만 원, 뭐 30만 원 근처까지 갔던 이 자리입니다. 여기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여유 있게 여러분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라갈 때 저항들을 어떻게 잘 소화하면서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난번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16가지의 패턴 중에서 당연히 익절하는 거고 그리고 시그널과 다이아가 꺾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전량 매도하고 여기서 이 고점에서 일부 매도 여기서 나머지 매도 그리고 계속 횡보 지지부진하는 이 순간적인 흐름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뭐 분할 매도하든 전량 매도하든 아니면 내가 여기서 놓쳤다.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고 적극적인 매수하는 거고. 어저께 이 저항의 라인을 다이아는 돌파를 못했으니까 캔들이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하는 거고 나머지 여러분들 계속 이격 좁히는 과정만 나오니까 홀딩하고 넘어가시면 큰 무리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밀리면 저점에서 17만 원 초반 이하 자리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요. TSMC가 실질적으로 파운드리 쪽을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좋은 흐름들이 잘 연출이 됐다가 고점 찍고 박살이 났습니다. 항상 급격한 가격 조정 이후에 완만한 기간 조정들이 연출이 되면서 저점을 다져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여기서 이제 조금 매수해도 들어오는 거고요. 거래가 얼마나 돼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서동구의 주간 증시 전망대 온라인으로 유튜브와 동시에 여러분들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를 주도할 베스트 3는 또 어떤 종목이 될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 함께 뵙도록 하겠고요.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저녁 8시에 자동으로 입장되게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시간의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룡산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실 오늘 LS전선이 해저 케이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한다는 소식과 함께 전선,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대룡산업은 다소 소외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11시 구간부터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3.5%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종목도 바로 확인하시죠. 네, 2위 종목은 G2파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G2파워의 경우에는 원전과도 엮여 있고요. ESS 관련주로도 함께 분류가 됩니다. 현재 ESS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나흘만은 오늘 본장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4%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하이드로 리튬이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6%, 7% 가까운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도 하락권을 계속 유지하다가 3시 구간 급등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결국 9% 가까운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튬 2차 전지 소재 제조사로부터 대량 구매 확약서를 접수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고요. 이 리튬 관련주로는 하이드로 리튬을 제외하고 리튬 포어스도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의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강의 때 힌트가 TSMC 수혜주는 나야 나였는데 어려워요. 반도체주일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 디램이 있고 파운드리 있고 팹리스가 있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팹리스 쪽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업체. 네.
바로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 에이직랜드를 네, 에이직랜드 여러분들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맞습니다. 보셨나요? 봤습니다. 제일 감명적인 게 뭐였나요? 제일 감명적인 부분 처음에 춤추면서 들어갈 때. 그렇습니까? 빨리 에이직랜드도 춤을 췄으면 좋겠는데 이제 춤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이 TSMC 우리가 무찔러야 되고 앞서가야 되는 삼성전자의 숙명인데 그러지를 못해서 파운드리 포럼과 관련한 얘기들도 나오곤 있었습니다만 네. 조금은 아쉽죠. 메이저들은 전부 다 TSMC한테 애골복골하고 있는 이런 맞습니다. 형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떡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에이직랜드도 네,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사실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도 세 자릿수로 급증을 해주는 그런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2분기 뚜껑이 어떻게 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AI 반도체 양산을 통한 그런 ARM을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8억 정도 세 자릿수로 전분기 대비해서 급증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또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미국 업체와 더불어서 RFIC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RF칩 이런 신규 계약을 체결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영이 돼준다면 올해 안정적인 실적도 우상향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지난번에는 사실은 우리 이 디자인하우스 쪽들이 이 연말에 조정 이후에 연초에 이런 좋은 흐름들이 잘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3, 4개월 이상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요. 지금의 위치들을 딱 보면은 바로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시작점이었던 자리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하방을 지금 잡으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한 3단 하락을 마무리가 짓는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들 속에서 파란 다이아가 커지는 이러한 모습들 여기는 이제 매도 압박이 엄청 심한 거고 한 번 더 있고 그리고 지금의 요 파란 다이아에서는 매도 압박이 상당히 감소하고 거래도 급감 그리고 점점 다이아는 작아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1차적으로 빨간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3일 동안에 걸쳐서 상승 양봉이 나왔으니까 내일 정도에는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일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밀릴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저점들이 형성해 주었던 요 41,000원이 여러분들께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라인으로서 형성이 잘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탈가를 41,000원 정도 잡아 놓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슈팅들이 나온다면 직전에 이 고점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51,000원 정도는 1차적으로 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가서 어떻게 잘 움직여 주느냐. 51,000원과 52,000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 드리면서 이 자리가 빨리 가주면 그만큼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에이직랜드 목표가 52,000원, 손절 라인은 4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은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